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 인태연 대통령 비서실 자영업 비서관. 이거 신설된 거예요, 이거. 문 대통령 정부 들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뭐 재난지원금이 뭐 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헤드라인이 됐던 건 뭐냐면은 긴급 재난지원금이 처음부터 대통령은 100% 지급을 지지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권 내에서나 문 대통령 극렬 지지자라고 하는 층, 소위 말하면 이천파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푸시를 했단 말이죠. 어기구 의원의 문자 사건이 바로 그래서 촉발된 거거든요. 소위 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당선인들한테 대통령의 뜻은 70% 국민한테만 지급하는 거다라고 반겁박을 하면서 거기에 찬성해라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다가 난리가 났고요. 100% 지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계속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SNS 상에서도.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뭐 인태현 비서관이 이걸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 흐름을 알 테니까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전 국민 100% 주는 것을 지지했었다. 근데 최대 기재부 등의 의견을 충실히 뭐랄까 이렇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과정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논란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얘네들은 뭐 기재부에 무슨 예산을 전략해야 된다. 안정적 뭐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지만 사실은 이재명 가기에 기본이 숨어 있었던 거죠. 네. 이재명 자체 재난지원금 뭐 경기도의 전 도민 지급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소재로 썼다는 거. 실제로 그 당시에 썼던 그 트위터 같은 데 가면 글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께서 이제 100%를 지지했다 뭐 이런 내용 자체로만 보면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이런 선택이거나 이런 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지 뭐 전혀 의외거나 새로운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비서관님이 네. 지금 인태현 비서관님이 했던 말이 이게 지금 소설이겠습니까? 일단 100% 지급하게 하고 나중에 상위층에서는 기부를 좀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공감을 얻은 것 같다라고 비서관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재경부에서 반발을 한 것도 대통령은 100%로 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대통령님의 의지인데 주변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에이, 하는 왜들 거라고 왜곡하는 거는 사실 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끊임없이 갈라치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문 대통령이 아니에요. 핵심이 이재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왜곡되는 과정에 이런 식의 어떤 막 집단적으로 누군가 좌표 찍어가지고 계속 문자 보내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전 국민을 주장했던 정치인들한테는 가서 막 악플을 엄청나게 달고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른 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네, 어제 MBC 뉴스를 보고 나름대로 시대가 바뀌고 MBC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뉴스를 봤어요. 그게 이제 그 국가부채가 이번에 사상 최대로 그 추경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3차 추경을 하면서 역사상 가장 35조 3천억. 이게 3차 추경 아닌데 이러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재정이 건전한 건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탑 수준의 건전한 재정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는 미장원 아줌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왜 스트레스 받고 계속 가시죠? 아니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가 지금 일반적이에요. 선거 전에 어마어마했어요. 그 여론전이. 근데 지금 실제로 그거를 MBC 뉴스가 한 꼭지가 보통 이제 미드멘트까지 해가지고 한 2분이 안 돼요. MBC가 한 3, 4분 탈의해가지고 기자가 차분차분 설명을 해주더구만요. 자, 일반 정부 부채 D2 한번 볼까요? 그 미국이 106.9%입니다. 프랑스 122.5%, 일본 224.1%. 자, 우리 대한민국 몇 %예요?
40.1%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회원국 평균이 100%가 넘어요. 109.2%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4분의 1, 5분의 1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왜들 이러시는 걸까요? 나라 살림 거덜난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걱정되면 지원금 거절하고 기부들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기부할 방법은 있어요. 쓰기를 멈추시면 8월 31일 날 기부됩니다. 다 걱정들 많이 하시면서 다 이 나라 막 굽어 살피소서 난리치고요. 심장이라도 막 다 갖다 바칠 듯이 난리를 치면서 그 어르신들 다 어디 계신 줄 알아요? 네. 고깃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막걸리집에도 계시고요. 재난지원금 드리면 훌륭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어제 MBC 보도 중에 가장 훌륭했던 멘트는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나랏빛 사상 최대인데 또 재정 확장한다는 정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조중동 등의 나빠요. 헤드라인인데 여기에 MBC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계부채든 정부 부채든 어느 시점이라도 그 총액을 과거와 비교하면 사상 최대인 게 일반적이다. 왜냐?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비례해서 뭐 가계부채든 정부 부채든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나랏빛이 사상 최대인데 또 재정 확장한다는 정부라는 이 헤드라인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MBC가 이걸 딱 찍어내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국가 부채 괜찮을까라는 그 질문에서요. 저희 깨어있는 시민들은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괜찮을까라는 고민거리는 이미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계신 분들은. 근데 여기에서 한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국가 부채가 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까?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국가가 이제 돈을 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고, 이건 많이 풀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오면 너네 어떻게 할래? 그러면 금리도 또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환율 관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금 이런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외국 자본이 재정 건전성을 따지고 빠져나간다. 네,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면 이렇게 판튀는 LP판 같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송아지도 이해했을 얘기를 계속해. 지금 긴급 수혈을 하겠다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실체적인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경제는 그냥 순환이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그러니까 자전거나 팽이 같이 멈추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펌핑을 시켜야 되겠다는데 왜 지금 응급 상황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실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미국이 푼 것 때문에 신흥 국가들,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환율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전 세계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마구 남발을 하면 우리나라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어느 정도 눈치 보면서 적당히 푸는 거는 괜찮다라는 게 이제 예. 지금 얘기거든요. 마구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제가 조금 네.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는 약 40% 전후, 이번에 뭐 추경을 늘려봐야 맥시멈 돼봐야 44% 되는데, 경제 주체가 이제 세 가지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 정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가계 채무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최경환 부총리의 공이 크지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가 OECD가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12%, 11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70이에요. 그럼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높거든요. 그럼 왜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가계 채무 비율이 높냐? 바로 주택 구입에 관련돼서 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자금 대출, 그 다음에 자영업 하는 분들이 그 대출을 받는 것 등.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계는 이제 대출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없어요. 그러면 가계는 이미 170이고 정부는 40밖에 안 되는데 그럼 누가 그러면은 빚을 내야 되는가? 맞아요. 당연히 그거죠. 정부가 빚을 내야죠. 네. 그러니까 기업도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편성 비용 중에 많은 것들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꾸 정부가 빚을 내면 안 된다, 이거 뭐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가계와 기업이
빚을 못 내는 상황이면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케인지안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기업이 일자리 만드느라고 빚을 내겠는데 국가가 도와주자. 이거 지극히 합당하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엄한 짓거리들을 해가지고 빚 많이 졌을 때 앓는 소리 하면 국고보조금 나라에서 이거 긴급회생자금 다 지원해줬고요. 그럴 때는 나라 갖고한들 염려들 안 하시더니 지금 살겠다고 특수자금으로 당연히 투자해야 될 곳에 왜 이렇게들 우려들만 하는 목소리 이거 쏠림 현상 있습니다. 훌륭해요. 그분 훌륭하고 실제로 대한민국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 게 이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아요. 3차 추경안이 35조인데 미국이 지금 3,700조, 맞습니다. 유럽연합 1,000조. 곧 망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논리라고 하면요,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성조기 부대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미국은 이미 망했어야죠. 35조도 지금 적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과 같은 지금 선진국 같은 비중으로 우리나라가 채무를 더 가져간다면 우리나라가 한 대략 한 400조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걔네들은 기축통화고 우리는 아니니까라고 해도 최소한 100조에서 200조 정도는 가뜩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논리가 한 뭐가 있냐면 실제로 올해 예산 513조 정도 할 때 사상 최대 500조 넘어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700조 정도 되는 게 맞다. 네.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렇다 보면 경제 규모나 세출 세입에 맞춰서 보면 200조 정도 여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네, 보면. 네. 네. 이게 사상 최대라는 말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국 이래 계속 사상 최대가 갱신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구조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은행은 계속 대출을 하니까 통화의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잘 아시다시피. 야, 지금 우리 송정은님 아, 엄청 준비 많이 했는데. 많이 하셨어요? 좋아.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월 달에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러니까 좀 심각해졌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아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빚을 냈어요. 대출을 받느라 혈안이 돼 있었어요.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서민들이나 기업들이 더 이상 빚을 내기는 논란이고요. 물론 뭐 아무런 대책 없이 펑펑 써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아닌데 너무 일부 쪽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속내를 보면 가진 자들이야. 세금 덜 내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국가 재정을 펑펑 쓴다고 이렇게 선동을 하겠지만 정말 쥐뿔도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긴축 재정이고요. 나는 이재명 지사가 한 번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재난지원금 개념을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가 아직 개몽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성도 반대도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면. 저건 아마 유튜브의 문제일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